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LG 스마트폰 사업은 왜 어려울 수밖에 없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퇴근하고 나서 LG전자의 주가를 한번 봤는데요. LG전자 주가가 무려 10% 넘게 급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G전자 주가는 최근 들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 LG전자 주가를 한 8만원대에 사서 13만원대에 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LG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10만원에서 15만원대는 전기차 테마에 LG전자가 들어가면서 급격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가는 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15만원대에서 18만원대로 급격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이 얼마나 안 좋길래 매각을 한다는 뉴스에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하냐 하면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누적 적자가 무려 5조였습니다. 누적 적자 5조 사업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LG전자 스마트폰은 왜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심해지게 되나, 이런 궁금증에 답변을 드리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내용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개발비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비는 투자를 하는 비용인데 이 투자는 확정된 비용이죠. 하지만 이 투자를 통해 완성된 스마트폰을 판매를 해서 수익으로 가져오는 부분은 불확실한 수익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발비를 얼마로 정해서 어떠한 제품을 완성을 시켜서 판매, 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지 개발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LG전자 스마트폰 개발비가 높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개발비가 높을까요? 아니면 애플의 스마트폰 개발비가 높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애플 스마트폰 개발비가 높고요. 삼성 스마트폰 개발비가 그 다음이고요. LG전자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개발비가 높은 수준에 속하겠죠. 이런 개발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2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LG전자의 스마트폰 개발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개발비는 한 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애플은 500억에서 그 이상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개발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판매량은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LG와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차이는 10배에서 5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100만 대라면 삼성은 1000만 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단일 모델, 스마트폰 판매량 전체가 아니라 플래그십 스마트폰 단일 모델로는 5천만 대를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구매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이런 개발비와 판매 대수, 원가 산정 공식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개발비가 500억이 들었는데 판매 대수가 100만 대다 라고 한다면 대당 원가에 반영해야 되는 개발비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500억 나누기 100만, 한 대당 5만 원의 원가를 스마트폰 판매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반면에 삼성 스마트폰은 개발비가 1,500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판매 대수가 1000만 대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한 대당 원가로 반영해야 되는 개발비는 1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LG전자와 차이가 크게 나게 되겠죠. 분명히 삼성 스마트폰의 개발비가 LG전자의 스마트폰 개발비보다 훨씬 높은데 판매 대수가 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대당 개발비를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삼성 스마트폰은 원가 경쟁력,
원가 경쟁력에서 LG 스마트폰보다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짜여지는 것이죠. 삼성 스마트폰과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똑같이 100만 원에 팔린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요. 부품의 원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삼성은 대량으로 발주하고 LG는 소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과 LG의 부품 원가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개발비가 높음에도 판매 대수가 높기 때문에 개발비, 한 대당 반영하는 개발비가 낮고요. LG전자의 스마트폰은요, 개발비가 삼성 스마트폰보다는 낮지만 판매 대수가 더 급격하게 낮기 때문에 한 대당 적용해야 되는 개발비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만큼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보다 구조적으로 원가 경쟁이 불리한 수준으로 놓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상품의 경쟁력을 확인했을 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삼성 스마트폰이 좋을까요? 개발비가 적게 들어간 LG 스마트폰이 좋을까요? 당연히 삼성 스마트폰이 상품성 측면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은 핸드폰을 팔면 팔수록 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발비가 낮고 높은데 판매 대수가 더 많이 적고 더 많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한 대당 적용을 해야 되는 개발비 자체가 LG전자가 높고 삼성전자는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에 발맞춰서 마케팅비도 LG전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낮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상품성 또한 LG전자는 비교적 열의에, 삼성전자는 비교적 우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도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한다. 이게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지금처럼 어려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LG전자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는요, 대규모 개발비가 필요한 스마트폰 사업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LG전자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산업의 특성이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부에서 적자가 나니까 개발비를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개발비를 감소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판매량이 감소하면 한 대당 적용해야 되는 개발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원가가 상승하면 상품성이 감소하고 마케팅비도 덩달아서 감소를 하면서 또다시 적자가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스마트폰 사업부에 내재가 되어 있다. 특히 플래그십, 우리가 많이 사는 비싼 스마트폰은 이런 구조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의 회생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활을 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타사만큼의 개발비를 투자를 해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좋은 스마트폰을 내는 이런 부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G5라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려먹고 난 뒤에 LG전자 스마트폰은 회생할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니치 마켓 공략이라고 저는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없는 스마트폰을 보안을 특히 중요시하는 회사원들에게만 판매해서 출시를 한다면, 수요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서 로열티가 있는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LG전자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정말 쉬운 방법, 개발비 삭감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업부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LG전자 사업부가 지금의 정말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V30이 V35와 정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V35의 개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V30 때 썼던 금형이나 모듈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V30과 V35가 동일한 폼팩터로 출시가 된 건데요. V30과 V35뿐만 아니라 V40도 V35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V40뿐만 아니라 V50, 심지어는 V60까지도 V30과 유사한 폼팩터 개발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지 못하고 점점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나 LG전자가 새로운 시도라고 했던 벨벳이나 윙 같은 스마트폰조차도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산 패널을 스마트폰에 탑재를 한다던가 스마트폰 개발의 초점이 얼마나 더 좋은 제품,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가, 개발비, 절감을 통한 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는 철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영상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왜 구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업에서 판매량과 개발비가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